버리고 얻는 즐거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오리슨 스웨트 마든 지음, 배진욱 옮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법. 제1장.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나는 미국 뉴햄프셔의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다. 3살 되던 해에는 어머니가, 7살 되던 해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후견인은 어린 나를 즉시 일터로 내몰았다. 그 후 10년 동안 토지 측량, 목수일을 비롯해 제분소, 농장을 돌아다니며 갖가지 노동을 했다. 낮에는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돌을 나르고 밤에는 빨래와 청소를 해야 했다. 채찍으로 맞고 발길질을 당하기 일쑤였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정말 비열한 부부 밑에서 1년 동안 일하기도 했는데 그곳에서 나는 항상 배를 골았고 거의 매일 매를 맞았다. 심지어 그 부부가 싸움을 할 때면 누가 때릴 순서인지를 정해놓고 매를 맞았다. 나는 10대에 신문이나 잡지는 고사하고 50명 이상이 모여있는 모습조차 본 적이 없었고 도시나 도서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 농장 다락방에서 책 한 권을 찾아냈다. 그 책은 세무얼 스마일스가 쓴 자조론이란 책이었다. 그 책은 비참한 환경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에 관한 얘기였는데 저자는 불굴의 의지와 긍정적인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마음먹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조론을 읽고 난 후 나는 17살에 법적 후견인을 떠나 공부를 시작했다. 낮에는 생계를 위해 웨이터로 일을 하고 밤에는 글을 읽는 그야말로 주경야독의 생활이었다. 나중에는 호텔 지배인으로도 일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뉴 런던 아카데미, 보스턴 대학, 하버드 의대, 보스턴 로스쿨을 졸업했다. 그 후 식당을 개업하고 호텔과 부동산을 사들이고 기업가로서 활동했다. 32살에 재정적으로 안정을 얻은 나는 미국의 세무얼 스마일스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자립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1890년부터 계속 재난을 당하게 되었다. 경영하던 호텔 한 곳에서는 천연두가 발생해 사업이 망했다. 가뭄 때문에 서부의 사업도 말라붙었다. 5,000페이지에 달하는 원고는 호텔의 화제로 잿더미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다음 날 아침 25센트짜리 노트를 사서 다시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절망적인 가난과 끊임없는 시련에 굴하지 않고
결국에는 인생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진정한 성공과 부는 존재와 인생 경험을 풍요롭게 하는 행위이며, 진정한 성공은 영혼의 부유함, 완전성, 전체성에 대한 내적인 인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는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가난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쌓이면 마음은 불행해진다. 그래서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게 된다. 오직 그것을 가져야만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것을 손에 넣으면 그 순간 괴로움이 사라지고 쾌락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이런 기분도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뿐이다. 혹시 당신은 당신의 소유물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미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소유하고 싶어 머릿속이 어지럽지는 않은가? 소유물은 물건만 지칭하는 게 아니다. 자격증, 학력, 일, 지위, 심지어 인간관계도 포함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소유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마음의 안정뿐만 아니라 자신이 높이 평가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후에는 반드시 괴로운 마음 상태가 일어난다. 이것은 우리가 더 강력한 욕망에 쫓기기 때문이다. 인간은 욕망의 메커니즘에 의해 생겨나는 마음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존재다. 소유에 대한 갈망은 멈출 줄을 모르고 더욱더 많은 소유물을 가지려고 한다. 결국 행복하지 못한 삶만 추구하게 된다. 즉, 소유물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 전전긍긍하거나 돈에 쩔쩔매며 자유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삶을 살게 된다.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실망하고 만다. 물질적인 것에 탐닉하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더 궁핍해진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행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만 찾을 수 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한 작가는 행복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복은 자연의 가장 큰 모순이다. 행복은 어떤 땅에서도 자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다.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복은 내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로 이루어져 있다.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다. 행복은 평화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따뜻한 불빛이다. 화형당하는 순교자도 왕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가질 수 있다. 인간은 자기 행복의 창조자다. 행복은 높은 이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향기다. 행복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을 소유한 영혼의 기쁨이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최악이 아닌 최선의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믿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방의 적에 의해 포위된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근심이나 걱정, 불길한 예언에서 자유롭고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미국의 시인이자 저널리스트인 엘러 휠러 윌콕스는 이렇게 충고했다. 만일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가졌다면 당신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당신이 가진 것을 좋아하라. 삶을 증오하느라 정력을 낭비하지 말라.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동안 삶에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매일매일 무엇인가에 행복해 하라. 왜냐하면 뇌는 습관의 산물이고 여러 해 동안 비참한 태도를 가졌다면 한순간에 행복해지라고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집안에 도둑을 들이지 않는 것처럼 마음속에 불쾌하고 어두운 두려움, 걱정, 이기주의, 증오, 질투의 그림자를 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은 도둑보다 더 위험하다. 그것들은 우리의 안락함, 행복, 만족을 빼앗아 간다. 이런 행복의 적들은 우리의 의식 속으로 침입할 권리가 없다. 이 무단 침입자들을 즉시 마음에서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의 절망적인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지 않도록 노력하라. 왜냐하면 일단 그들이 들어오면 몰아내는 일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몰아낼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면 그것들을 멀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그 비밀이란 무엇인가? 항상 걱정이 많고 우울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유쾌하고 행복한 생각을 함으로써 정반대의 결과를 얻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변화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정신의 습관이다. 나는 이 책에서 우리 스스로 마음 상태를 조절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소유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면 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하고 싶다. 버리고 얻는 것에도 나름의 철학과 노하우가 있다. 이 책은 소유욕과 집착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당신이 자기 안에 위대하고 놀라운 힘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그 힘을 잘 활용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걱정이나 불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삶의 불화와 마찰을 없애고 늘 상상하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가슴 깊이 바라고 갈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정직하고 합리적인 열망이어야 한다. 오리슨 스웨트 마든